이강민의 잡지사 11호로 세 번째 페이지. 가을 전원은 집 나간 며느리를 돌아오게 하고 가을의 미술관은 그 며느리를 다시 뛰쳐나가게 합니다. 전시 익어가는 가을에 거두어드리고 싶은 미술관을 소개해 주실 유재희 전시해설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유재희입니다. 네, 이제 늦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유재희 해설가는 가을을 타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네, 저는 극 F기 때문에 가을 타는 것 같습니다. 감성 돋는 네. F. 가을 타시나요? 돋는다. 저는 벌써부터 촉촉하지 않습니까? 네, 우수에 젖어들고 전 T지만 그래도 가을은 뭔가 젖게 만드는 그런 그쵸.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또 추재희 해설가와 함께 좀 이상한데요. 추재희라고 하면은 약간 기분이 가을 추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추재희 해설가와 함께 가을에 가기 좋은 미술관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까? 네. 가을 너무 전시회 가기 좋은 날씨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미술을 즐기러 가는 느낌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들이처럼 여행 가는 것처럼 좀 떠날 수 있는 미술관을 좀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가을에 가기 좋은 미술관을 소개해 주신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강원도 원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원주에는 뮤지엄 산이 있는데요. 유튜브로 저희가 사진을 띄워드리고 있는데 뮤지엄 산, 굉장히 좀 낯이 익은 공간인데요. 그렇죠. 너무 멋있는 공간 중에 하나이고 저도 다녀왔는데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갔었거든요. 네. 제 기대만큼 너무 멋진 공간이더라고요. 기대를 그래서 충족시키는 공간. 네,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굉장히 좀 수많은 드라마나 광고 같은 곳에서 이 뮤지엄산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려서 유튜브에는 띄워드릴 텐데 공유 씨가 광고했던 커피. 광고. 네. 예전에 했던 광고인데 지금 이렇게 커피를 내려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네. 물에 발을 담그고 공유 씨를 본 뒤로 네. 말을 갑자기 더듬기 시작하네요. 갑자기 얼굴에 근데 저도 지금 홀렸어요. 왜 이렇게 잘생겼지? 뮤지엄산도 멋있는데 모델도 맞아요. 너무 멋있네. 네네. 예. 지금 공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지금 저 공간이 뮤지엄산이라는 공간이고요. 네. 그리고 또 2021년에 방영했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마인이라는 드라마예요. 네. 거기에 이렇게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예쁘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저 공간이 또 뮤지엄 산에서 볼 수 있는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저기가 카페 공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다 치우고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저도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어머니가 보시길래 이렇게 지나가다가 슬쩍 봤는데 뮤지엄산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 너무 멋지다 이러고 잠깐 앉아서 봤는데요. 네. 여기가 그 드라마에서 단순히 배경처럼 활용을 한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재벌가들의 약간 이런 다툼, 악력 다툼 이런 그런 거였는데 네. 당시에 이 재벌가들의 좀 약간 어두운 과거, 서로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이 공간을 활용해서 그래요?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좀 상징적으로 쓰였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광고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도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네. 그만큼 이제 미술관 자체가 하나의 큰 작품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공간인데요. 실제로 뮤지엄산이 아주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 아닙니까? 맞아요. 바로 안도 타다오라는 그렇죠.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안도 타다오가 지은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데요. 예전에 저희 RMC 소장품 이야기할 때 또 네. 일본의 나오시마 섬의 이우안 미술관 얘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맞아요. 한번 했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안도 타다오 건물이 굉장히 뮤지엄산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 또 마곡동에 LG 아트센터가 또 안도 타다오가 지은 건물인데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네. 꼭 가볼 예정입니다. 너무 가신 분들마다 너무 멋지다고 그래요? 이야기를 하셔서 또 가볼 예정이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제주도예요. 그렇죠. 네네. 제주도 가시면 뭐 본태박물관, 유민미술관, 글라스하우스 같은 다양한 안도 타다오의 건물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이제 저 같은 미술 무지렁이도 익히 들어본 안도 타다오라는 세계적인 건축가이고 국내에서도 아주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건축가인데요. 안도 타다오의 건물들을 여러 채 보면 그만의 고유한 특징을 캐치할 수가 있다고. 네. 혹시 안도 타다오 건물 보신 적 있으세요? 제주도 가서 본태박물관 가봤어요. 그럼 보시면 혹시 안도 타다오 건물 특징 뭐가 있을까요?
가서 갑자기 느끼신 걸 돌발 한번 질문. 얘기해 보세요. 안도 타다오 건물의 특징. 건축가의 마음이 느껴진다. 마음 건축 느끼셨나요? 철학이 느껴진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좋습니다. 저희 에디터가 대신 지금 답답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 물, 빛, 노출 콘크리트 이렇게 맞아요. 썼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마음은요? 마음도 물론 들어가 있죠. 예. 안도 타다오가 정성을 다해서 지은 건물들이기 땅굴바람 때문에. 물마음 느끼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가서 딱 보시면은 외관적으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콘크리트가 이게 딱 보이죠. 맞아요. 회색의 네. 그 노출 콘크리트를 딱 볼 수가 있고 요새 그 SNS 같은데 좀 유명한 카페들 보면 네. 예전에는 막 되게 좀 풍자도 많이 돼서 이게 막 공사장에서 그쵸. 카페 만들었다 네. 막 이런 풍자도 있었는데 콘크리트로 디자인된. 맞아요.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가 현대에도 굉장히 좀 익숙하게 우리한테 알려져 맞아. 있지만 네. 사실은 안도 타다오의 건물 중에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대중화시킨 인물이 바로 이 안도 타다오. 네, 저는 이제 그런 카페 보면 좀 회행하고 좀 거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맞아요. 안도 타다오도 건축물에 그런 그 디자인을 적용한 게 좀 비슷한 의도일까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혹시 가서 벽 만져보셨어요? 본태박물관이요? 네. 벽이 거칠지 않죠? 맞아요. 네. 그래서 딱 저희가 원래 콘크리트 하면은 뭔가 딱딱하고 그쵸. 무겁고 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가서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표면이 매끄러워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안도 타다오가 지은 건물을 보면 거친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좀 세련되고 정제됐다. 이런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가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노출 콘크리트를 처음 도입한 사람은 안도 타다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요? 네, 대중화시킨 거지 처음 사용한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브루탈리즘이라고 해서요. 이제 1950년대 영국에서 형성된 이 건축가들의 이런 한 경향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 브루탈의 의미가 뭐 거칠고 좀 치명적이고 맞아요. 뭐 그런 거죠.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되었던 그런 한 경향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하면은 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대가가 르코르비지에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르코르비지에 후기 건축이랑 그 영향을 받은 건축가들을 의미를 하는데 당시에 이 양식이 인기를 얻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죠? 세계 2차 대전 때문이거든요. 이제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많은 도시들이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건물들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사무실이든 학교든 교회든 이런 것들을 다 지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있는 자재들이 뭐가 있었겠어요? 부족하죠. 없으니까. 전쟁에 다 쓰이고. 맞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게 값싼 콘크리트랑 철근이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게 이제 브루탈리즘의 시작이었었고 네. 당시에는 이제 건축 비용이나 실용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했었기 때문에 이 노출 콘크리트가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런 디자인이 2차 세계대전에서 비롯됐다. 이거 잡지사니까 얻어가실 수 있는 지식입니다. 안도 타다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이 유년 시절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된 전문 교육도 못 받았다고요. 네. 안도 타다오가 사실은 독학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세계적인 건축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아는 막 유명한 뭐 예일대, 하버드대 막 이런 데도 건축 교수로도 이제 초빙돼서 강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본인은 정작 건축가를 나오지 못했어요. 네. 근데 건축가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집단이 많았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원래 당시에는 이렇게 건축학과 안 나오면은 인정을 잘 안 해줬었다고 해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안도 타다오가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스스로 공부했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좀 특이했던 게 17살 때는 복싱을 했었어요. 복싱? 네네. 그래요? 그래서 프로 복서로도 데뷔를 하기도 하고요. 헝그리 정신으로 복싱을 했구나. 네. 그리고 이제 세계 여행을 또 한 번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모스크바, 핀란드,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안도 타다오가 생각을 한 가지 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하나뿐인 지구에서 내가 이렇게 많은 곳을 다녀보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대요.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 건축을 통해서 무언가 나의 이런 하고자 하는 것들을 표현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네. 안도 타다오가 늘 이런 마인드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으니 내가 먼저 좋은 것을 만들자. 그러면 상대방이 찾아올 것이다. 잡지사도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한 편 한 편 만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고 계시잖아요. 아직 배가 고픕니다. 아유. 더 좋은 콘텐츠. 그쵸. 네.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네. 이게 안도타다오의 철학인가 봐요. 맞아요. 그래서 안도타다오가 실제로 남들보다 이제 독학을 하다 보니까 책을 막 8시간씩 읽었대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책도 읽고 공부도 해서 실제 친구 동생이 살 이 작은 집을 만들면서 시작을 하는데 안도타다오 특유의 이 노출 콘크리트를 처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걸 꾸준히 이제 만들다 보니까 진짜로 사람들이 점점 찾아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뮤지엄산에서도 이 노출 콘크리트를 아주 잘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뮤지엄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산이 그러면 영어로 바꾸면 뮤지엄 마운틴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SAN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뮤지엄 산이기도 한데 네. 이게 공간, 스페이스, 그리고 예술, 아트, 자연, 네이처 아하. 이 앞글자를 따서 산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네, 네네. 그거 몰랐네요. 자, 그러면 뮤지엄산 가기 전에 미리 좀 해설가님께 오디오 가이드 느낌으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뮤지엄산 어떤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네, 이제 딱 내려서 주차장에 맨 처음 딱 도착을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아마 사진 보셨겠지만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끝까지 경험하실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플라워 가든, 워터 가든, 본관, 명상관, 스톤 가든, 그리고 제임스 터렐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원하는 체험에 따라서 좀 여러 개로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다 통합권으로 구매를 해서 좀 경험해 보시기를 자유이용권 느낌. 네,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공간 하나하나가 다 정말 의미 있고 너무 멋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니시다 보면요. 중간중간에 조각들이 막 이렇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저는 르누아르 조각을 처음 봤어요. 네, 르누아르 저희가 그림으로만 접했었잖아요. 그쵸. 예. 근데 르누아르 조각도 있고 뭐 헨리 무어 조각도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들의 작품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다니시다 보면은 안도타다오 건축의 특징이 너무 명확하게 잘 보이는 그 잉여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요. 남은 공간을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안도타다오가 또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던 공간은 이제 노출 콘크리트 요 네모난 공간 천장을 이렇게 올려다 보면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뚫려 있어요. 구멍이. 그거 되게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빛의 교회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안도타다오 작품 중에 정말 유명한 이 빛의 교회를 제가 좀 일본 오사카에 있는. 간접적으로 저는 못 가봤는데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마음이 엄청 좀 차분해지고 홀리해지는 그런 느낌이 그렇구나. 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공간을 다 둘러보면 넉넉 잡아 한 서너 시간 정도는 소요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워터가든 여기도 이제 안도타다오 건축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고요? 네, 이제 뮤지엄산 다녀오신 분들은 꼭 여기서 찍은 사진을 인증샷으로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간에 굉장히 좀 시그니처처럼 되어 있는 요 아치웨이가 쭉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따라서 쭉 걸어가시면 전시장에 도착을 할 수 있는데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종이 역사를 볼 수 있는 종이 박물관도 종이? 있고 이제 또 종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파피루스를 아예 키우는 온실이 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전 그런 거 사실 좋아하는데.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고 네. 뭐 그 외에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판화 공방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카페도 있고요. 메인 전시관도 즐기실 수가 있고 네. 특히나 여기가 가을 단풍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어서 예. 아마 단풍이 좀 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아름다우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명상관, 제임스 터렐관 이런 것도 언급해 주셨는데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네, 저는 이제 제임스 터렐관만 다녀오고 명상관은 다녀오지를 못했는데요. 네. 명상관도 이제 안도타다오가 이 뮤지엄산 개관 5주년을 기념하여서 만들어준 공간이래요. 그래서 난 명상 싫어 이러면은 그냥 건축물만 보러 가시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제임스 터렐관은 전 너무 추천을 드리는 게 네. 이제 안도타다오 하면은 빛의 건축가라고 불리거든요. 이 제임스 터렐 역시 빛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작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미술관에서 하실 수 있는 경험 중에 가장 좀 새로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이 제임스 터렐의 대표 작품 5개를 이 공간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동안은 살면서는 잘 인지 못하는 게
빛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좀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터렐이라는 작가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네. 이제 어린 시절에 퀘이커교 신자였대요. 근데 굉장히 좀 엄격한 집에서 자랐었나 봐요. 보수적으로. 네네. 근데 이러한 것들 좀 정신적인 수련, 침묵 이런 거를 중시하던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만들었던 그 빛의 공간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도 뭐 좀 지각 심리학, 뭐 천문학, 수학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그 이전까지는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 빛은 그냥 우리한테 보여지는 시각 도구 요 정도로 여겼다면 제임스 터렐은 빛을 아예 활용한 작품을 이제 처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관람자들이 이제 딱 보면요. 그 하늘과 자연과 빛 이런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좀 독특한 공간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들러보시면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대신 저희가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함께 좀 감상을 해보시죠. 저곳이 제임스 터렐의 작품 중 하나인 스카이 스페이스라는 공간인데 뭔가 하얀색 천장에 저기 그 수직으로 구멍이 나 있는 거죠? 하늘 쪽에. 네네네. 저기 진짜 하늘인 거죠? 네네, 진짜 하늘이고요. 이게 이렇게 둥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기에 딱 조 구멍만 딱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의자거든요. 그래서 네. 저 의자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 도슨트 안내에 따라서 쭉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네.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명상과 사색의 공간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다 같이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저런데 뭐 비둘기 앉아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비둘기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어서.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늘을 잘 인지를 못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 공간을 통해서 보면은 좀 굉장히 좀 색다르게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거죠. 좀 맑은 날 가면 그래도 좋긴 좋겠네요.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흐렸는데 저는 흐린 하늘 보니까 이게 하늘이 맞나 싶으면서 기분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좀 구름 떠 있는 네네. 좀 맑은 하늘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라이즌 룸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와 저기는 뭔가요? 이렇게 뻘거네요. 네, 여기는 네. 이제 사선으로 되어 있는 네. 이제 공간인데 저 계단 위로 올라가서 저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저기도 지금 그 창으로 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게 두 가지인데요. 호라이즌 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네모로 뚫려 있고 예. 위에는 타원형으로 뚫려 있고 이런 데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고요. 네. 넘어가면 이제 넓게 자연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밖으로 나갈 풍경을 수가 있나요? 네네. 볼 수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야, 저 작품 굉장히 멋있네요. 네네. 그리고 간츠펠츠라는 작품? 간츠펠트라는 네네. 작품. 저긴 어떤 공간이죠? 저는 이제 간츠펠트가 제일 신기했었는데 저희 방금 전에 봤던 그 호라이즌 룸의 실내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 계단을 직접 올라가서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공간이 펼쳐집니다. 지금 보면 사람 2명 서 있고 네.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는 뭐 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거죠? 예. 네. 흰색으로 다 칠해져 있는 공간인데요. 네. 저희가 저번에 그 아니시 카푸어의 검정색. 네, 반타블랙은 제가 보면은 이게 빛을 다 흡수하니까 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다 반사를 시키니까 제가 약간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래요? 뭔가 무의 상태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저기가 계속 빛이 바뀌어요. 조명이 바뀌면서 네.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빛과 공간에 대해서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저기가 끝에 가면요. 네. 낭떠러지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보여요. 진짜 낭떠러진 지 안 안 보이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이네. 네네. 궁금하다. 그래서 이 간츠펠트라는 게 완전한 영역이라는 그 심리학 용어라고 해요. 완전한 영역.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스크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스크린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볼 수 있는 우리가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지각하지 못했던 진실을 좀 이렇게 마주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유재희 해설가 추천 가을에 떠나면 좋을 미술관을 지금 만나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강원도네요. 강원도 양구로 가본다고요? 네네. 양구에 이제 너무나도 멋진 박수근 미술관이 있어요. 박수근 양구 군립 네. 박수근 미술관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2002년 10월 25일에 화가 박수근의 생가에 건립된 미술관인데요. 여기도 건물이 5개 있는 굉장히 큰 미술관입니다. 양구 분이셨구나. 여기가 이제 산책하면서 사색에 빠지기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하던데요.
박수근 화백의 유족이 직접 기증한 미공개 스케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미공개 스케치 50여 점 비롯해서 수채화 1점, 판화 17점, 그리고 박수근 화가가 직접 글 쓰고 그림 그린 동화책이라든지 엽서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여기가 유화가 한 점도 없었어요. 네. 근데 이 유화가 한 점도 없었던 게 좀 비싸서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있고요. 아, 그래요? 원래는 이제 김한기 화백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박수근 화가가 가장 그림 가격이 비쌌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비싸게 팔렸던 게 45억 원에 팔렸던 네, 빨래터라는 작품이 빨래터. 있고요. 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이건희 컬렉션이 생기면서 네. 이건희 컬렉션에서 기증을 받아서 굉장히 유명한 아기 여분 소녀, 마을 풍경, 농악, 한일 이런 유화 작품들을 또 기증을 받게 됩니다. 이건희 컬렉션 덕분에 유화가 추가가 됐군요. 네네. 예. 박수근의 아기 여분 소녀 제가 유튜브로 띄워드리고 있는데 저 어릴 때 이제 미술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느낌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토속적이고 약간 만화 검정 고무신 느낌도 나고 좀 단순한 듯하지만 그래도 질감이 저게 좀 까끌까끌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박수근 화가 작품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 돌에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근데 박수근 화가 호가 미석이에요. 미석. 아름다운 돌.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돌과 같은 질감을 내기 위해서 엄청 시간을 한 작품에도 오래 들이는 화가예요. 네. 그래서 물감을요 8겹을 바른대요. 8겹? 네. 와. 그러면 그런 인내와 그 고난의 그 과정을 거쳐야만 이러한 작품을 우리가 마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박수근 화백의 작품이 높게 평가되고 아까 뭐 45억짜리 작품도 있고 그쵸. 그런가 보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박수근 미술관은 특히 잡지사 키즈 어린이들에게 유재 해설가가 강추한다고 합니다. 네, 저희 왜죠? 잡지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자녀 있으신 분들한테 너무 추천을 드리는 게 어린이 미술관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어린이가 아닌데 너무 신나게 놀고 왔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특히나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박수근 화가 아내였던 이제 김복순 여사가 직접 쓴 글, 그리고 박수근 화가가 그 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고구려 이야기가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수근 화가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창신동에 집을 사기는 하는데요. 네. 이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도 제대로 못 입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책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가 직접 글을 쓰고 아빠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정말? 네, 아이들한테 책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그 7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책을 또 여기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우리에게 익숙한 맞아요. 동화를 부부가 같이 그리고 쓴 거예요. 네네. 야.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어린이 미술관 가면 인터랙티브 아트라고 해서 뭐 버튼 누르면 켜지고 막 직접 불빛 비춰지고 체험해보는.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기술적으로 구현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요, 직접 뭐 판화 체험도 해보실 수 있고 스탬프도 찍으실 수 있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가서 꼭 직접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린이가 가도 좋고 또 산책하기 좋은 미술관이라고 맞아요. 하고요. 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무료 도슨트도 진행하고 있다니까 홈페이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을에 가봄직한 미술관 끝으로 떠나볼 곳은 서울입니다. 광진구의 워커힐로 가볼 텐데요. 워커힐 호텔에 맞아요. 이곳이 있죠. 빛의 시어터. 네. 네. 나는 떠날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쁘다, 현생이. 서울 산다. 네, 난 서울 산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도 좀 여행처럼 보실 수 있는 전시를 하나 추천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바로 워커힐 호텔 안에 있는 몰입형 미디어 아트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빛의 시리즈라고 해서요. 이 지금 빛의 시어터 말고도 빛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다양한 전시관이 전 세계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작은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었거든요. 프로방스라는 곳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여기 있던 채석장, 돌캐는 채석장이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대도시로 떠나가면서 네. 여기가 폐광이 돼요. 예. 그래서 이 공간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 공간을 만들자 해서 빛의 시리즈가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뭐 이제 파리에는 주조 공장 개조해서 만들고 보르도에는 그 잠수함 보관하는 곳 있죠. 거기를 바꿔서 빛의 수조라는 공간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빛의 벙커, 제주도에. 네네. 그 벙커 공간을 개조해서 만든 맞아요. 공간으로 시작이 되었었고, 이후에 여기 빛의 시어터는 극장을 개조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제주도 빛의 벙커는 가봤는데 진짜 멋있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빛의 시리즈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다는 게 되게 그쵸. 행운처럼 느껴지는 맞아요. 예,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빛의 시어터는 극장을 개조했다. 맞아요. 이건 좀 유서 깊은 곳인가요? 네네, 여기가 1963년도에는 워커힐 대극장으로 사용이 되던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던 극장이 몇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막 LA 같은 데 가서 볼 수 있는 화려한 쇼들 있잖아요. 네. 버라이어티 쇼들. 이런 것들 수입하면 다 이 극장에서 공연을 했었다고 해요. 루이 암스트롱이 네. 여기서 공연을 했었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화려한 쇼들을 많이 했던 곳이고 여기도 이제 경제 위기 이후에 좀 폐관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네. 공간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다가 아하. 빛의 시어터로 재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극장 다 없애고 새로 전시 공간을 만든 게 아니라 그 극장 원형을 다 살려서. 살려놨어요. 그래서 뭐 샹들리에라든지 아니면 그 배우들이 분장하던 분장실이라든지 무대에 딱 등장할 때 나오는 그 리프트 공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그 미디어 아트를 감상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공간 전체의 영상을 쏘는 전시장이어서 뭔가 이제 미디어 아트를 저희가 미술 작품 보는 것처럼 감상하는 느낌보다는 네. 안에 이제 저희가 작품 세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현재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2명의 예술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전에도 잠깐 대통령실 얘기했을 때 다뤘었던 살바도르 달리 그리고 또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에 관련된 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라인업 그래서 좋네요. 네, 맞아요. 살바도르 달리 초현실주의라는 사조로 대표되는 그런 화가인데 네. 초현실주의라고 하면 우리 잠잘 때 꿈꾸잖아요. 네. 꿈이나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한 그런 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한번 대표 작품을 한번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제목이 엄청 길어요.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잠에서 깨기 직전 석류 주변을 날아다니는 한 마리 꿀벌에 의해 야기된 꿈. 네, 역시. 꿈이네. 그냥 갈로아 작가 생각도 나고요. 네네. 꿀벌 때문에. 근데 그림 보시면 벌 없죠. 벌 없나요? 호랑인데요? 그쵸? 이정모 관장으로 가야 되는구나. 예, 호랑이네. 예. 네, 그래서 이 달리 그림이 이제 초현실적인 표현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이나 사물로 대체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벌에 침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호랑이로 표현한 대신에 호랑이 입에서 침처럼 지금 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제목도 무의식의 나열이에요. 그냥 네, 그러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초현실을 좀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살펴볼 수가 있죠. 이제 미디어 아트로 빛의 시어터에 가시면 감상해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잡지사 구독자라면 말이죠, 여러분. 당장 빛의 속도로 빛의 시어터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 가면 이분을 만날 수가 있군요. 누구죠? 저를 만나실 수 요분을 있습니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요분. 네, 아무래도 해설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달리나 가우디가 이제 또 작품으로 만날 때에 작품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작품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다 이런 작품을 그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좀 배경 지식이 있으면 조금 더 풍성하게 즐기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도슨트들이 프라이빗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관람객들 가실 수 없는 이제 또 다른 아주 특별한 공간에서 이제 설명도 드리고 또 즐기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도슨트와 함께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을에 어디 나들이 가고 싶은데 미술관을 한번 가볼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또 이렇게 가을에 가면 좋을 여행지 같은 미술관 제가 좀 추천을 드려보았는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공간은 전부 다 미술관 가는 거 좀 이렇게 지루해 별로야 라고 하시는 분들, 뭐 아버님들은 사실 그런데 별로 안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행 가자라고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오자. 그쵸. 네. 이렇게 진짜 좀 콧바람 쓸 수 있는 그런 곳들로 추천을 드렸으니까 네. 또 소중한 분과 가을날 아주 좋은 추억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입동입니다, 여러분. 또 칼바람 불기 전에 부지런히 가을 나들이 미술관으로 다녀오시면 좋겠네요. 원주 뮤지엄산, 양구 박수근 미술관, 또 서울 광진구 빛의 시어터까지 올가을 떠나보면 좋을 미술관을 미리 한번 싹 둘러봤습니다. 유재희 해설가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